4월 25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76% 하락한 2628.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4% 하락한 853.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1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섹터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언론을 통해 로봇 사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초소형 드라이브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란 로봇 모션에서 3대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인간의 근육 역할을 하는 로봇의 구동부 장치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은 이 장치의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RS 오토메이션의 강덕현 대표는 일본의 글로벌 로봇 기업과 사축 로봇의 장착 시험을 진행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신규 OHT 라인에도 독점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아가 CJ 대한통운과 현대건설, 그리고 로봇 전문 스타트업인 디아이브와 함께 로봇게인 스팟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일부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이틀 전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 CEO는 장마감 후 자율주행차 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머스크 CEO는 타 자율주행 택시 사업자들이 규제 정글을 뚫는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심각한 규제 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테슬라는 결국 수천만 대의 로봇택시를 운영하면서 차량 소유주들이 차를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가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테슬라의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했는데요. 이러한 머스크의 강한 자신감에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 때문에 테슬라가 쉽게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다소 줄어들면서 테슬라는 어제 정규장에서 12%의 상승세로 마감했어요. 참고로 지난주 월요일에는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시승차의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일부가 시장의 관심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 에이텀은 최근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일본 불매운동 섹터입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라인 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라인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의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하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의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일부가 상승했으며 이 중에서도 삼육물산은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도 동반되었네요. 다음은 4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화장품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도록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화장품 기업들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네오이뮨텍과 카이노스메드는 모두 제약 기업인데요. 이틀 전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중국으로부터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네오이뮨텍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종양 학회에서 병용 임상 및 비임상 시험 결과에 대해 3건의 포스터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특히 강세를 보였네요. 한편 코셈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린드먼 아시아는 투자사인 웨인 헬스브라이언트 AI가 언론을 통해 블록체인 시스템 기술을 2분기 중으로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고요. 다음으로 YC와 시그네틱스는 모두 반도체 섹터로 묶이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반도체 테마는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YC는 어제 삼성전자와 334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YC는 지난 3월 말 YIK에서 YC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런 YC는 오늘 임원 및 주요 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전자공시가 8개나 올라오기도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더불어 시그네틱스는 SK하이닉스가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4세대 HBM 패키징의 높이 기준이 완화되면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시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MR-MUF 방식을 새로운 16단 HBM 제품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네틱스가 MUF 관련 기술을 보유한 부분이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다보링크가 오늘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제 장마감 후 현대차와 대한항공이 국내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첫 실증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5G를 활용하여 도심 항공교통을 운영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알려지면서 다보링크를 비롯한 일부 통신 장비 기업들이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